안녕하세요. 2024년 고등학교 졸업과정 한국사 기출문제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실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유물은 이렇게 했어요. 그쵸? 네. 경기 연천 전곡리에서 발견된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로 언제 거라고요? 네, 구석기 시대라고 했어요. 그쵸? 주로 사냥을 하거나 가죽을 벗기는 용도로 사용하였다라고 했죠. 1번에 해국도지, 2번에 주목도끼, 3번에 수월 관음도, 4번에 임신서기석. 정답은요, 바로 주목도끼죠. 네. 이 주목도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표적인 뗀석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구석기 시대는 바로 이 뗀석기를 사용하는 시대라고 했어요. 자, 1번의 해국도지,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해국도지는 19세기의 세계 지리서입니다. 수월관음도는 고려시대에 나온 불교 그림이에요. 4번의 임신서기석, 임신서기석은 좀 기억할 필요 있죠. 임신서기석은 언제 나온 거라고요? 신라시대에 나온 것이고, 그쵸? 신라시대 청년 2명이 우리 유교경전을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우리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년에 있었던 약속을 기록한 비석이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신라시대에 학문의 발달하고 관련돼서 나오는 것이 바로 임신서기석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십니다. 자, 2번 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고려는 기억의 침략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라고 했어요. 서희의 외교단판과 강감찬의 기주대첩으로 물리칠 수 있었어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서희라는 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강감찬이 나왔어요. 그쵸? 자, 이와 관련된 민족이 어딜까요? 1번에 거란, 2번에 미국, 3번에 영국, 4번에 일본. 정답은요? 바로 거란이죠. 네. 거란이 정답입니다. 우리 거란은 서희가 1차 침입 때 외교단판을 통해서 강동육주를 획득한 적이 있다 그랬죠. 강동육주. 미국과 관련돼서는 우리 한국사에서 나오는 문제는 신미양요. 신미양요 물어봅니다. 신미양요. 영국은 이제 러시아가 자꾸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니까 러시아 남하를 막기 위해서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사건이 있는데 우리 고졸검정고시 과정에서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 다음에 1번은 우리 임진왜란이 있죠. 임진왜란, 독도 문제. 바로 1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3번 봅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고려 무신 집권기 보조국사 기억은 세속화된 불교를 개혁하기 위해 정해쌍수와 도노점수를 내세우며 수선사를 중심으로 결사운동을 벌였다라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제 보조국사 기억이고요. 불교 개혁을 위해 정해쌍수, 도노점수를 내세웠다 그랬어요. 정해쌍수, 정은 바로 선종이고 해는 교종인데 선종은 내용이고 교종은 형식입니다. 내용과 형식이 다르지 않으니까 같이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해쌍수를 얘기했고 도노점수가 뭐죠? 도노, 문득 깨닫고도 점수, 계속된 수행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도노점수를 내세웁니다. 수선사라는 절을 중심으로 결사운동을 벌였죠. 이 결사가 뭐예요? 단체를 구성해서 신앙 정화운동을 벌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불교와 관련된 인물이 누가 있어요? 1번에 진울, 2번에 원효, 3번에 이순신, 4번에 장수왕. 정답은 1번이죠. 진울대사를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원효대사는 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원효대사 그럼 뭐가 있어요? 원효대사는 불교 대중화. 그렇죠? 아미타불을 외치면 누구라도 극락세계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아미타 신앙을 전파한 분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분은 통일신라 시대의 승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죠. 그렇죠? 이순신 장군 다 아시죠? 이순신 장군은 그렇죠? 임진왜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장군이 바로 이순신 장군. 장수왕은요 고구려 왕이죠. 고구려.
장수왕에서 요즘 제일 많이 묻는 단어가 뭐예요? 평양천도. 평양천도. 그 다음에 우리 장수왕 그러면은 남한강 유역까지 진출하였다라는 것까지, 남한강 유역 진출까지 장수왕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 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인데요. 이제 1차 동학농민의 봉기가 있었고, 전주하약을 통해서 이제 2차 봉기가 있고, 기억 이후에 바로 전봉준이 체포됩니다. 전체적으로 뭐 순서를 기억하는 것도 괜찮지만 순서보다도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단어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1번에 국학 설치, 2번에 사비천도, 3번에 우금치 전투, 4번에 고구려 멸망. 정답은요, 바로 우금치 전투죠. 3번이 정답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은 2차 봉기에서 서울을 향해 올라가자, 그래서 서울을 점령하고 있는 일본을 몰아내고 왕을 구하자라고 했지만, 일본군이 전라도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공주 우금치에서 맞닥뜨리게 되죠. 거기서 아쉽게도 농민군이 패배를 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자, 국학을 설치했다. 요 국학은 언제 나오는 거죠? 요게 통일신라 시대 교육기관이죠. 국학은 통일신라 시대의 교육기관이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사비천도. 사비천도는 누가 있어요? 백제 성왕 있죠. 백제 성왕.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멸망. 고구려 멸망은 결국 이제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평양성이 함락당하면서 고구려가 멸망당하죠. (5번) 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세도 정치 시기의 기억입니다. 자, 원인은 정치 기강이 문란해져서 관원의 부패가 심해짐. 결과 전정, 군정, 황곡의 부담으로 백성들의 삶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뭐라고요? 결과가 전정, 군정, 황곡의 부담으로. 그렇죠?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세도정치기에 뭘 얘기하는 것이냐? 1번에 회사령, 2번에 삼정문란, 3번에 발췌개헌, 4번에 정읍발언. 정답은요, 바로 삼정문란 2번이죠. 2번이 정답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전정, 군정, 황곡 세 가지 행정, 이게 바로 삼정이거든요. 그래서 삼정문란 정답이 2번이고요. 1번의 회사령은 요건 언제예요? 1910년에 일본이 민족기업을 억제하기 위해서 허가제를 실시한 것이 바로 회사령입니다. 1910년. 발췌개헌은 1952년에 하는 것입니다. 1925년에 이승만 정부의 집권연장을 위해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꿨던 헌법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이라는 건 잘 아시죠?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인데 국민이 뽑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국회에서 뽑은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두 번째 대통령, 2대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국회의원들이 그 이승만 대통령을 싫어하는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뽑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뽑는 것으로 바꾼 헌법이 바로 발췌개헌이에요. 발췌라는 것은 이곳저곳 해서 조금씩 떼어다가 헌법을 만들었다 해서 발췌개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번의 정읍발언. 정읍발언은 1946년인데요. 당시 이승만 씨가 남한 단독 정부라도 수립하자라고 하는 남한만의 단독 정부론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정읍발언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또 정치가 이제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6번 봅니다. 자료와 관련한 정책으로 옳은 것입니다. 유생들이 반발하자 흥선대원군이 크게 놓아요. 이것은 존경받는 선현을 제사하는 곳인데 지금은 붕당의 근거지로
도둑의 소굴이 되지 않았더냐라고 말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곳이 어디라고요? 선현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붕당의 근거지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곳이 어디냐라는 거죠. 1번에 서원철폐, 2번에 노급 설치, 3번에 교종도감 폐지, 4번에 동서대비원 설치. 정답은요, 바로 서원철폐죠. 정답은 1번입니다. 선현의 제사 지내는 곳이 어디라고요? 서원. 서원. 붕당의 근거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서원입니다. 흥선대원군은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서원을 철폐한다 그랬죠. 노급을 설치하였다. 노급은, 요 노급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 귀족에게 지급되는 토지예요. 신라 귀족에게 지급된 토지가 바로 노급이고요. 그 옛날에 토지를 준다라는 건 어떤 개념이라 그랬어요? 수조권이라고 해서 세금을 걷어가는 권한을 주는 것이 바로 토지를 준다 이런 개념인데요. 수조권에다가 더하기 노동력 징발권까지 준 것이 바로 노급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노급은 중요합니다. 수조권 더하기 노동력 징발권까지 지급한 것이 바로 노급이에요. 교종도감 폐지. 교종도감은 고려 최시무신 정권의 핵심 권력기구가 바로 교종도감인데요. 원간섭기에 폐지되는 것입니다. 동서대비원, 이거 이제 고려나 조선의 의료기관이죠. 고려나 조선의 의료기관을 얘기합니다. (7번) 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치 세력입니다. 자, 인물에는 김옥균, 박영효, 김은식, 김홍집. 특징은 서양의 근대적 제도와 과학기술을 수용하고자 함이라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근대적 제도와 과학기술을 수용하자라고 했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개화, 사상 이렇게 얘기하죠? 개화하자라는 거예요. 1번에 호족, 2번에 무신, 3번에 개화파, 4번에 오경박사. 정답은 바로 개화파죠. 3번이 정답입니다. 호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방의 세력가들. 호족은 지방의 세력가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무신들은 무인들이죠. 무인들을 얘기합니다. 오경박사. 오경박사는 이 오경이 뭐예요? 유교 경전이죠. 그래서 오경박사는 이게 백제 때 나오는 용어인데, 백제 때 용어인데 바로 백제의 학문의 발달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8번 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유물입니다. 역사 유물 카드에 보니까 출토지는 충남 부여 능산리에서 출토가 됐고요. 용도는 종교 행사 등에서 향을 피우는 곳이에요. 향을 피우는 도구입니다. 그렇죠? 특징은 불교와 도교의 세계를 함께 표현한 이것이 뭐냐라는 거죠. 1번에 택리지, 2번에 상평통보, 3번에 곤영만국 전도, 4번에 백제 금동대학로. 정답은 뭐예요? 요거죠. 4번. 금동대학로. 그쵸? 향 피는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향로. 그쵸? 큰 향로기 때문에 대향로. 이렇게 부른 거죠. 1번의 택리지. 1번의 택리지는 조선 후기에 나오는 것이고요. 누가 썼어요? 이중환이라는 분이 쓴 것입니다. 이중환. 이중환이 쓴 인문지리서. 인문지리서. 지리서라는 것은 지역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책을 지리서라고 하는 거예요. 지역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거. 상평통보 잘 아시죠? 이거 뭐예요? 상평통보. 조선후기 화폐죠? 조선후기 화폐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불러요? 엽전 이렇게 부르는 게 바로 상평통보. 우리 조선후기의 화폐 그럼 무조건 상평통보 얘기하는 겁니다. 곤현만국 전도는 조선후기에 나오는 세계지도예요. 세계지도. 곤현만국 전도는 세계지도를 이야기합니다. (9번) 봅니다. 다음 정책을 펼친 조선의 국왕입니다. 임진왜란 이후 피해 극복을 위해 노력했고요. 명과 후금 사이에 말려들지 않고 실리를 취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
그 다음에 실리를 취하려고 요 명과 후금 사이에서 뭐를 해요? 중리배교를 해요. 중리배교. 아시겠죠 그러면? 1번에 광해군, 2번에 해공항, 3번에 법흥항, 4번에 고국천항. 정답은요? 광해군이죠? 광해군이에요. 중리배교. 임진왜란의 피해 극복을 위해서 뭐예요? 그 양안이라던가 호족. 양안이 뭐예요? 양안은 토지장부, 호족, 인구장부 이런 것들을 정리한 분이 바로 이 광해군이고요. 대동법도 최초로 시행한 것이 광해군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잘 기억해 두십니다. 자, 이번에 해공항은 신라 하대를 시작하는 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해공항이 돌아가시면서 신라 하대가 시작되는데 뭐 중요한 왕은 아니고요. 3번의 법흥항은 좀 알아두셔야죠. 법흥항은 신라의 왕이고, 그렇죠? 율령을 반포했어요. 율령이 뭐라고요? 율령, 법과 명령 체계를 세웠다. 법과 명령 체계를 세웠다. 통치시설을 확립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법흥항 그러면 사실 이 법이 율의 뜻보다는 불법이에요. 불법. 불법을 흥하게 한다라고 해서 불교를 공인한 왕이 바로 법흥항이죠. 기억해 두십니다. 고국천항은 고구려 왕이에요. 고구려 왕이고 고국천항을 직접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은데요. 고국천항 때 있었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진대법이에요. 여러분들 진대법은 아시죠? 이게 뭐예요? 가난한 농민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제도. 진대법. 진이 뭐예요? 어려울 때 빌려준다. 대여한다 이거죠. 진대법이 나왔던 것이 바로 고국천항 때 일입니다. 10번 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옳은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고종이 늑약의 불법성을 알리기 위해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한 이준, 이상설, 이의종을 일컫는 말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뭐 때문에 갔다고요? 바로 을사늑약. 이거 불법성을 알리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요. 자, 이들이 누구냐 이거죠. 1번에 충추원, 2번에 도병마사, 3번에 중서문화성, 4번에 헤이그 특사. 정답은요. 바로 헤이그 특사죠.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을사늑약의 부당성, 불법성을 알리려고 했지만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1번의 중추원. 중추원은 요거는 고려시대 왕의 비석이고요. 중추원 왕의 비석이고입니다. 그래서 왕명을 출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도병마사를 잘 기억하죠. 도병마사는 뭐예요? 고려 최고 회의기구. 고려시대 최고 회의기구 도병마사. 3번의 중서문화성. 역시 고려의 관제입니다. 고려. 그래서 나란 일을 논의하고 하는 그런 관청입니다. 11번 봅니다. 다음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1920년대 농민들은 소작료 인하, 소작권 이동 반대 등을 요구하는 쟁의를 벌였다. 특히 기역은 소작료를 낮추는 데 성공하여 전국의 농민운동을 자극하였습니다. 자,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농민들은 소작료를 인하해달라. 소작권 이동에 반대한다. 바로 이런 것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농민과 관련된 단어가 바로 소작과 관련된 단어라는 거예요. 그렇죠? 1번에 육삼시, 2번에 이자겸의 난, 3번에 강주의 변, 4번에 암태도 소작쟁이. 정답은요. 바로 암태도 소작쟁이죠. 암태도 소작쟁이라는 걸 처음 들어도 상관없죠. 바로 요거 보고 찾는 거예요. 소작쟁이. 그렇죠? 요거 보고 찾으면 돼요. 우리 육삼시는 뭘까요? 요거는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거예요. 이제 박정희 정부 시절에 굴욕적인 한일협정에 반대한다면서 대학생들이 했던 것이 바로 육삼시이고요. 이자겸의 난은 이자겸의 이제 권력을 찬탈하려는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난인데 그 이자겸의 난을 통해서
고려 문벌귀족 사회가 문벌귀족 사회의 모순이 드러난 계기가 되죠. 문벌귀족 사회의 모순이 드러난 계기가 되고요. 이로 인해서 문벌귀족 사회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3번의 강조의 정변은 이 강조라는 사람이 고려시대 사람이거든요. 그 목종을 폐하고 현종을 옹립한 사건이 바로 이제 강조의 정변입니다. (12번) 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신문이에요. 순한글, 국한문, 영문 세 종류로 발행을 했고요. 영국인 베델이 발행인으로 참여한 일간신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영국인 베델이 발행인으로 참여했다 그랬어요. 1번의 독사신론, 2번의 동경대전, 3번의 대한매일신보, 4번의 조선왕조실록. 정답은요? 바로 3번이죠. 대한매일신보. 우리 대한매일신보는 영국인 베델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대한매일신보에서 물어볼 때는 항상 뭐 물어보냐면은 국채보상운동하고 연결해서 물어보죠. 국제보상운동하고 연결됩니다. 독사신론이라는 것은 글이에요. 글. 요거는 그 민족주의 역사학자 신채호가 쓴 글입니다. 독사신론. 동경대전. 동경대전은 동학의 경전. 동학의 경전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은 잘 아시죠? 조선의 왕들에 대한 언행을 기록한 것이죠. 조선왕조실록. 춘추관에서 이것은 제작을 한 거죠. 춘추관에서 제작을 하는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왕조실록은 그 태조 이성계에서부터 철종까지만 기록돼 있어요. 철종까지만 기록돼 있어요. 사실은 우리 이제 조선의 마지막 왕은 뭐 고종도 있고 순종, 그렇죠? 이렇게 되지만 저 왕조실록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있을 때는 안 쓰고 왕이 돌아가신 다음에 편찬을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고종과 순종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두 분에 대한 기록은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태조에서 철종까지 기록되어 있다.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3번) 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일제의 식민지배 방식입니다. 3.1운동을 계기로 일제는 무단 통치로는 한국을 지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한글 신문의 발행을 허용하는 등 문화적 제도의 혁신을 내세웠다라고 했죠. 일제는 3.1운동 이후에 통치 방식을 변경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1번의 기인제도, 2번의 문화통치, 3번의 대통령 중심제, 4번의 친명배금 정책. 정답은요? 바로 문화통치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통치를 보통 뭐라 그래요? 기만적 문화통치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는 뭐 민족 분열책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민족 분열책 이렇게도 얘기해요. 3.1운동을 겪었던 일본은 한국인들이 단합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의 힘을 좀 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로 속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속임을 통해서 이간을 시켜서 민족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문화통치예요. 자, 1번의 기인제도. 기인제도는 이게 뭐죠? 고려 태조 때 쓴 거죠. 고려 태조 왕건이 그 호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지방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바로 기인제도죠. 호족, 지방에 있는 호족의 자식 한 명을 중앙에 올리기 위해서 데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중심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바로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정부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죠. 친명배금 정책, 이거 뭐예요? 명나라랑 친하고 금나라는 배척한다라는 것인데 바로 이 친명배금 정책이 뭐죠? 병자호란의 원인이 됐던 것이죠. 병자호란의 원인이 됐던 것이 바로 친명배금 정책이죠.
14번 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물입니다. 1902년 3월 15일 생이시네요. 그렇죠? 직업은 이화학당 학생이고요. 3.1운동이 일어나자 천안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합니다. 세대문 형무소에서 사망을 한 이분 아시죠? 우리 3.1운동이니까 1번에 김음돌, 2번에 나은규, 3번에 유관순, 4번에 윤원영. 정답은요? 바로 유관순 열사죠. 유관순 열사요. 김음돌이라는 인물은 신라 중대에 나오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 신라 중대의 신문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그 신라 중대의 왕권을 전제화시키는 왕이 신문왕인데 그분의 장인어른으로서 신문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장인인 김음돌을 제압을 합니다. 그래서 김음돌의 난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은규라고 하는 분은 그 일제강점기에 아리랑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든 분이에요. 윤원영, 이분은 우리 그 조선의 사화가 4번이 있는데 그 4번째 마지막 을사사화에서 등장하는 인물이거든요. 윤원영. 그래서 을사사화를 통해서 권력을 갖게 되는 사람입니다. 윤원영. 15번 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이에요. 개항 이후 일본으로 곡물 수출이 늘어나자 곡물 가격이 오르고 사람들의 피해가 커졌다. 이에 일부 지방간들은 기역을 선포하여 곡물 유출을 막고자 하였다. 여기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곡물 수출, 곡물 가격, 곡물 유출 막자 이렇게 나오죠? 그럼 곡물과 관련된 것이죠. 1번에 방공령, 2번에 봉사 10조, 3번에 교육입국 조소, 4번에 좌우합작 7원칙. 정답은 바로 방공령이죠. 방공령. 방공령은 말 그대로 뭐예요? 곡물을 방어하는 명령이다. 곡물을 방어하는 명령이다. 이런 말이고요. 이 방공령 사건은 1889년, 1890년에 걸쳐서 크게 일어납니다. 특히 황해도하고 함경도 지역에서 크게 일어났었는데 문제는 일본이 방공령에 대한 규정 위반이라고 해서 배상금을 요구하고 철회를 요구했었는데 우리 조선의 왕인 고종이 결국은 철회하고 배상금까지 지불하면서 농민들이 일본을 더 싫어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됐어요. 봉사 10조는 그 최충원이 무신정변을 일으킨 다음에 최충원이 누구라고요? 고려시대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나서 최충원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는데 그때 왕한테 바친 개혁안이 봉사 10조입니다. 교육입국 조소는 1895년 가보기역 2차 때, 가보기역 2차 때 바로 이제 그 교육에 대해서 그 고종이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한성사범학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든 것이 교육입국 조소인데요. 둘 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잘 언급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좌우합작 7원칙, 좌우합작 7원칙은 그 1946년 좌우합작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요. 보다시피 좌와 우가 합해졌다라는 거예요. 신탁 통치를 하기 위해서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됐는데 미국과 소련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신탁 통치를 한국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결렬이 되자 바로 이승만 씨는 전라도 정읍에서 정읍 발언을 통해서 단독 정부 수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좌익과 우익의 대표 인물들이 만나서 그러면 안 된다. 우리 힘을 합해서 통일정부를 만들자라고 하면서 만든 게 좌우합작위원회고요. 거기서 발표한 것이 좌우합작 7원칙이라는 내용들이에요. 자, 16번을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옳은 것입니다. 독립투쟁을 위한 국내 침투였고요. 미국 전략정보국의 훈련을 마친 한국 광복군이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한국 광복군이 하는 것입니다. 자, 1번에 위화도 해군, 2번에 YH 무역사건, 3번에 국내 진공작전, 4번에 서경천도운동. 정답은요? 바로 국내 진공작전이죠. 국내 진공작전은 한국 광복군들이 미국과 함께 국내 침투해서 일본군을 몰아내자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아쉽게도 이거는 실행하지 못합니다. 1945년 9월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우리 8월에 해방됐잖아요. 그렇죠? 자, 1번에 위화도 해군. 이건 뭐죠? 위화도 해군은 이성계가
정권을 장악하게 된 사건이 바로 위화도 해군이죠. YH 무역 사건은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왜 YH 무역 사건이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냐면요. 이 YH 무역 사건은 YH 무역회사에서 여공들을 대량 해고를 시켜요. 그러자 그 여공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집회 과정에서 이거를 강제 해산시키는데 그 강제 해산을 하다가 여공들이 그 빌딩에서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러자 당시에 국회의원이었던 김영삼 국회의원이 이 박정희 정부를 맹 비난을 하자 박정희 정부에서는 김영삼 국회의원을 제명을 시켜요. 근데 김영삼 국회의원은 당시에 부산과 마산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부산과 마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부마항쟁이고요. 그 부마항쟁을 어떻게 진압하느냐를 놓고 당시 중앙정보부 부장이었던 김재규 씨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김재규 씨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저격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가 되는 원이 되는 사건입니다. 서경촌도 운동, 이건 누가 했어요? 고려시대 묘청이 했죠. 고려시대 묘청은 이자겸의 난이 일어난 걸 보고 이자겸의 난은 개인적인 욕심에 일어난 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풍수지리학상 개경의 지세가 끝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기운이 넘쳐나는 서경, 평양으로 수도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경 천도운동을 벌이게 되죠. (17번) 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에 의해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 알려주세요. 임시 민주정부의 수립과 이를 위한 미소공동위원회 설치, 최대 5년간의 기억을 실시 등이 결정되었어요. 라고 했어요. 자, 1번에 신탁통치, 2번에 재가회의, 3번에 낮에동맹, 4번에 독서산품가. 정답은요, 바로 신탁통치죠.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됐지만 아직까지 독립정부를 만든 건 아니고요. 미국, 영국, 소련 세 나라가 모스크바에서 만나서 어떻게 독립을 시켜줄 것인가를 논의하게 됩니다. 거기서 결정난 것이 뭐예요?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최대 5년간의 신탁통치를 하자라는 것이 결정이 난 것이죠. 그래서 이 신탁통치를 통해서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독립을 원한다. 그래, 일단은 임시정부 만들자. 그래서 의견 대립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렇죠? 재가회의. 재가회의는 이거 언제 거죠? 재가회의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고구려죠, 고구려. 고구려 귀족회의. 낮에동맹. 이 낮에동맹은 언제 맺는 거예요? 이거 고구려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고 나서 신라와 백제가 그 고구려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동맹이 바로 낮에동맹이죠. 평양천도 이후라고 하면 되겠죠. 독서산품가. 독서산품가 뭐예요? 통일신라 시대의 그 관리 임명제도죠. 관리를 뽑는 임명제도인데 이 독서산품가는 실행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귀족들의 반발로서 실행되지 못합니다. 18번 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구입니다. 1948년 10월에 설치가 됐고요. 반민족 행위자 조사 및 처벌을 위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반민족 행위자를 조사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죠? 1번에 정당성, 2번에 신목도감, 3번에 건국준비위원회, 4번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정답은 바로 4번이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친일파를 처벌하자는 거죠. 친일파 조사와 처벌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이 바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인데 아쉽게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는 이승만 정부의 방해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행되지 못해요, 제대로. 정당성은 요거 발해죠, 발해.
발해 최고기구를 얘기합니다. 식목도감 고려에서 나오는 회의기구예요. 도병마사와 더불어서 고려를 대표하는 회의기구가 바로 신목도감이고요. 건국준비위원회는 우리 그 여운형이라는 분이 만든 것인데 해방이 되기 1년 전에 건국동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조선 건국동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해방이 되자마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그 전국의 치안을 유지했던 해방 직후의 대표적인 조직체였어요. 하지만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든가 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런 것들을 인정 안 하면서 해산당하게 됩니다. (19번) 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이 사진은 1920년대 조선 물산 장려회의 거리 행진 모습입니다. 행진에 참여한 사람들은 기억이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예요? 물산 장려회의 구호를 찾아보면 되는 거죠. 1번에 선건설 후통일, 4번에 유신헌법 철폐하라, 3번에 조선사람 조선껏, 4번에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정답은 바로 3번이죠. 물산 장려회에서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조선사람 조선껏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1번에 선건설 후통일. 선건설 후통일은 그 박정희 정부에서 하는 거죠. 1960년대 5.16 쿠데타를 통해서 이제 권력을 잡은 박정희 정부는 통일에 대한 논의보다는 일단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고 해서 선건설 후통일을 주장했고요. 유신헌법을 철폐하라. 이거는 1970년대 이야기죠. 1970년대에 그 유신 체제를 반대하는 내용이죠.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근로기준법을 중시하라. 이거 누가 얘기할까요? 노동자들이죠. 노동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우리 노동운동의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전태일 열사가 있죠. 전태일 열사가 있어요. 20번 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4.19 혁명이고요. 배경은 3.15 부정선거,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했고 바로 이제 기억이 나타납니다. 1번에 집강소 설치, 2번에 기묘사화 발생, 3번에 노비안건법 실시, 4번에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정답은요? 바로 4번이죠. 4.19 혁명은 3.15 부정선거가 직접적인 원인이고요. 그 외에 이제 뭐가 있어요? 그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에 반대하고 자유당의 부패를 반대한 것이 바로 4.19 혁명의 배경이 되고요. 결과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됩니다. 자, 1번에 집강소 설치. 집강소는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동학농민운동에서. 집강소. 동학농민군의 자치행정기구라 그랬어요. 그렇죠? 기묘사화. 기묘사화는 조광조하고 관련 있죠. 조광조. 노비안건법 고려 광종 때 실시하죠. 고려 광종이 불법적인 노비를 양인으로 풀어주는 것이 바로 노비안건법이었어요. (21번) 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이요. 6.25 전쟁의 전개 과정인데요. 기억.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고 1.4후퇴가 있었고 정정협전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인천 상륙 전에 이제 기억이 있었고요. 1.4후퇴 때는 왜 그런 거죠? 이거는 중국군 개입이죠. 중국군이 개입하면서 우리가 서울을 다시 빼앗겼는데 그게 1월 4일. 그래서 1.4후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6.25 전쟁의 시작과 관련된 것인데 1번에 자유시 참변, 2번에 미스의 협정, 3번에 별기군 창설, 4번에 북한군의 남침.
정답은 4번이죠. 6.25 전쟁은 북한군의 남침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자유시 참변은 우리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일본에 큰 승리를 하자 일본은 거기에 대대적인 보복을 가합니다. 그게 바로 간도 참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간도 지역은 독립군이 활동하던 무대였는데 독립군들이 우리 동포들이 너무 가엾어서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립군들이 자유시로 이동을 합니다. 그 자유시에 가면은 러시아의 그 적색군들이 도와준다고 했는데 막상 가니까는 그 사회주의 독립군 세력들의 알력 다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러시아 적색군의 그 시야로 들어와라. 그래서 권력 쟁탈전이 있어서 결국은 우리 독립군들이 그걸 거부하자 많은 독립군들의 희생을 당했던 사건이 바로 이 자유시 참변이에요. 이번에 미스의 협정은 그 자유시 참변을 경험했던 독립군들이 그 일부가 다시 만주로 들어오는데 일본은 그 만주에 들어온 독립군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죠. 그래서 그 만주에 있었던 중국 군벌과 미스야라고 하는 경무국장이 협약을 맺어서 독립군을 잡는 그런 약속입니다. 별기군은 어떤 곳이죠? 이거는 개화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서양식 군대입니다. 서양식 군대, 별기군 잘 기억해 두시고요. 하지만 이 별기군은 임오군란으로 인해서 해체됩니다. 22번 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부예요.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추진했고요.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이게 되게 중요하죠. 최초로 열린 거예요. 최초로.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는 것인데요. 자, 1번의 장면 내각, 2번의 김대중 정부, 3번의 노태우 정부, 4번의 이명박 정부. 정답은 바로 김대중 정부 2번이죠. 자, 1번의 장면 내각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그 다음에 의원내각제, 내각 책임자라고 하는 정부 형태를 만들었는데 그때 바로 총리에 있던 분이 바로 장면이라는 분이고요. 노태우 정부, 우리 노태우 정부에서는 몇 가지만 좀 기억해 볼까요? 노태우 정부는 그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만들어진 정부인데 우리 잘 아는 서울올림픽을 개최했고요. 아주 성공적인 개최였죠. 그 다음에 유엔에 남북 동시가입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남북기본합의서라고 해서 북한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식적인 그 합의서를 만들어냅니다. 노태우 정부에서는 또 북방외교라고 해서 북방외교가 뭐냐면 구 공산공 국가하고 외교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냉전 시대가 그 심하던 시대에는 공산공 국가는 공산공 국가끼리 자유자본주의 체제는 자유자본주의 체제끼리 외교 관계를 맺었는데 그 1989년에 소련이 공산주의를 포기하자 이제 이것이 이제 개방화되면서 노태우 정부에서 발빠르게 구공산권 국가들하고 외교 관계를 맺는 걸 북방외교라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아직 살아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험에 언급되지 않죠. (23번) 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건입니다.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불법적으로 병력을 동원하여 계엄사령관을 비롯한 군의 주요 지휘관을 몰아내고 군권을 장악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쿠데타죠. 쿠데타요. 전두환 정부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쿠데타 이게 뭐냐라는 거죠. 1번의 삼포회란, 2번의 거문도 사건, 3번의 12.12 군사반란, 4번의 임술룩미봉기. 정답은 바로 요거죠. 12.12 군사반란. 이거 쿠데타라고 하는 거죠. 자, 1번의 삼포 외란이니까 요거 뭐요? 외놈들이 일으킨 난리예요. 그렇죠?
삼포, 세계 항구에서 일본 애들이 일으킨 난리를 삼포해란이라고 하고요. 거문도 사건은 영국이 불법 점령한 사건이에요. 갑신정변 이후에 러시아 남하를 막기 위해서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사건입니다. 임술농민봉기, 요거는 잘 기억하셔야 되죠. 요거는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임술년에 일어난 농민봉기다라고 했는데 진주에서 시작을 하죠. 진주 농민봉기에서 시작했는데 이것이 그 함경도까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농민봉기가 많아서 그냥 임술년에 일어난 농민봉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4번) 봅니다.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운동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국제통화기금 IMF 지원금을 조기 상환했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외환위기 극복, IMF 지원금 200억 달러 전액 상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1번에 형평운동, 2번에 근무호기운동, 3번에 교조신원운동, 4번에 문자보급운동. 정답은 바로 근무호기운동이죠. IMF를 극복하는 데는 바로 전 국민의 근무호기운동이 가장 컸어요. 자, 1번의 형평운동은 뭐예요? 요거는 일제강점기에 있는 거죠. 일제강점기. 백정에 대한 차별을 없애라. 차별을 철폐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바로 형평운동을 얘기합니다. 교조신원운동. 교조신원운동은 요거는 동학에서 하는 것이죠. 동학에서. 동학에서 정식 종교 인정을 해달라는 거죠. 당시 동학을 창시했던 최재우라는 분이 조선정부로부터 사형을 당했어요. 왜? 사이비 교주라고 해서.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것이 바로 교조 신원운동이에요. 4번의 문자보급운동은 뭐예요? 이거는 일제강점기의 문맹퇴치의 일환으로 나타난 것이고, 문자보급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조선일보가 있죠. 조선일보. 그 다음에 이제 분화로도 운동도 있죠. 동아일보의 분화로도 운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5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인데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고 또 기업과 같은 일이 있었대요. 1번에 원산 총파업, 2번에 상평창 설치, 3번에 당백전 발행, 4번에 경북 고속국도 건설. 정답은요 4번이죠. 경북 고속국도가 건설되는 것이 바로 박정희 정부의 대표적인 또 모습이에요. 원산 총파업. 총파업은 누가 하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하는 것이죠. 1929년에 하는 겁니다.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노동쟁이를 얘기합니다. 상평창 설치. 상평창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인데, 원래 상평창은 항상 평온한 창고다라고 해서 고려시대 물가를 조절하는 기구요. 물가를 조절하는 기구입니다. 근데 조선에 오면은 물가 조절뿐만 아니라 상평창을 통해서 곡식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곡식대여 역할도 해요. 당백전, 이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당백전은 경복궁 중건을 위해서 만든 화폐입니다. 경복궁 중건을 하는데 재정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해서 고액화폐인 당백전을 발행하게 되는데, 저것으로 인해서 물가가 폭등하면서 서민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잘 보셨습니까? 이것으로서 기출문제 풀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